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강서구의 차기 모아타운 후보지를 예상해보면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서구에서 발표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강서구의 차기 모아타운 후보지는 어디가 될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서울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김포, 인천, 부천이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양천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주요 정비사업 현황으로는 방화 뉴타운으로 불리는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21년 말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방화 2구역. 이곳은 방화 뉴타운에서 존치 정비구역이었기 때문에 방화 뉴타운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화곡동, 등촌동, 공항동, 방화동 등 총 10개소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곡이동 주민센터 인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후보지로 지정돼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강서구 정비사업 진행 현황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보면 20년 전에 지정된 이 방화 뉴타운을 제외하면 신속통합계획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재개발 사업보다는 모아타운 개발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되는 것 같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한 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한 곳인 것에 반해 모아타운 후보지는 총 10개소가 지정이 됐으니까요. 또 그럴 것이 강서구 원도심에 해당하는 화곡동이나 등촌동, 우장산동은 이 신축 건물과 노후 건물이 혼재된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재개발 사업보다는 사업 요건이 다소 완화되고 소규모로 정비가 가능한 이 모아타운 위주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실제 강서구에서는 2023년 1월에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출범해서 연차별 모아타운 후보지 발굴을 통해 모아타운 중심의 종합적 주거지 정비를 계획하고 있었고, 또 올해 초 열린 이 원도심 활성화 중간 보고의 자료를 보면 작년 6월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 등 주택 정비사업 유형별 후보지 발굴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지난해 6월에 맡긴 용역은 조만간 마무리가 될 거고, 올해에는 이 강서구에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가 추가로 지정될 거란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곳이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별로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데, 이걸 보면 구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어떤 곳을 고려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 우리는 강서구에서 수립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보면서 차기 모아타운 후보지는 어떤 곳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과는 별개로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또한 구 자체적으로 이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했고 2024년 4월에 그 요약본을 대국민께 공개했습니다. 자치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건 아직까지 법적 효력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자치구마다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이유는 현 도시계획 체계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뜻일 거예요. 현재는 어떠냐면 서울시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랑 생활권 계획만을 참고해서 구에서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구별로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이 지침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도시개발 같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이 도시발전 기본계획에서 강서구의 미래 비전과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타운 신규 후보지를 예상해 보려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이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보는 건 필수겠죠.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의 핵심 이슈는 이렇습니다. 서남권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도시관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및 주거지 관리를 통한 균형도시 추구,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및 환경 조성.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6번에 해당하는 맞춤형 주거지 관리입니다. 이 주거지 관리 부분을 보면 강서구 주거환경 정비의 큰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비사업 예정지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왼쪽 표를 보시면은 강서구의 주거지 관리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택지지구로 개발된 가양동, 방화동, 등촌동, 발산동의 공동주택 단지들이 재건축 연한에 도래해서 택지지구의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신규 주거지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 원도심의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 6-2번에 해당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 계획에 따르면 화곡동, 우장산동, 등촌동, 염창동 일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곡 1동과 화곡 248동에 대한 기초생활권 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앞으로 화곡 3동과 발산 1동에 대한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기수립된 지역으로 표시된 게 화곡 1동이고 금회 수립 지역 여기가 화곡 248동이고 그리고 저층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필요 지역이 이 화곡 3동과 발산 1동 일대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기초생활권 계획 안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정비사업 후보지들이 선정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지역 그리고 수립 예정 지역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수립된 지역 화곡 1동 일대를 한번 볼게요. 화곡 1동 일대에는 총 4개의 모아타운 후보지가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4개의 후보지는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죠. 이곳은 이미 4개의 모아타운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현재 관리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수립 지역 안에서 모아타운 후보지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금회 수립 지역인데요. 이 금회 수립 지역을 확대해 보면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공주도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이라고 나와 있고 이 파란색 박스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강서구에서는 이곳을 차기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즉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박스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을 체크해 둔 거고 여기 보시면 재개발 가능 지역이라고도 한 곳을 체크해 놨죠. 그래서인지 아까 저희가 봤던 이 재개발 가능 지역을 포함해서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남은 데는 어디죠? 남은 데는 여기 파란색 박스 쳐진 모아타운 지정 추진 지역이 남았죠? 그쵸? 여기 이곳은 아직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모아타운 공모 방식이 변경되면서 주민 동의가 필요해졌지만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서울시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후보지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이 파란색 박스 구역이 강서구 모아타운 차기 후보지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곳이 모아타운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닥터빌드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노후도를 확인해 보니까 건물 노후도가 75% 보이시나요? 75%로 모아타운 노후도 요건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또한 8만 제곱미터 정도로 모아타운 공모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강서구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고 모아타운 공모 요건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다음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아타운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이 구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화곡동 골목시장 상권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끝에서 끝까지, 이 화살표의 끝에서 끝까지 화곡 남부 골목시장 상권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시장 상권이 굉장히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 상권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시장이 있다고 해서 모아타운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후보지 지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됐었던 화곡 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모아타운 구역 안에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화곡 중앙시장이 보이시죠? 여기도 시장이 있었지만 강서구에서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을 했었어요. 선정 이후에 여기는 뭐 시장 때문에 절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나온 관리 계획을 보니까 그냥 시장 부분은 제외하고 모아타운을 진행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모아타운 개발을 통해서 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이렇게 확충하자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해 줄 테니까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애들끼리 모여서 정비사업을 진행해.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도 확충하자. 이거잖아요, 모아타운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시장이 있다고 해서 모아타운이 안 된다. 혹은 후보지 선정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모아타운 도입 배경을 보면 결국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시장이 있는 곳은 어떻죠? 도로가 굉장히 좁고 극심한 주차난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곳들을 개발을 통해서 주차장이나 뭐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 이렇게 중앙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해서 진행 중이고 이런 곳도 골목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용 소규모 주택 관리지역 지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곳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된다면 화곡 1동 354번지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라인은 상인회에서 반대가 심할 거기 때문에 구역에서 제척을 해버리고 시장 주변을 기부 체납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을 4개 정도로 쪼개서 개발한다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도 있고 신규 주택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피셜이고 추측이지만 만약에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직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모아타운 공모 방식의 변경입니다. 모아타운이 처음 출범했을 때는 모아타운 공모 요건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도 50% 이상 이 요건만 충족하면 자치구 선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모아타운 2.0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죠? 주민 30%의 동의율 3개소가 필요하죠. 이 말은 결국 저 구역 안에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자치구에서 아무리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을 하려고 추진을 해도 주민 동의 없이는 후보지 지정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 거죠. 제가 이곳에 매물을 한번 보니까 아직까지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추진 지역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려면 이 주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이 아직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목시장이랑 주민 동의 결국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이곳이 미선정지로 남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주민 추진이 조금만 돼도 주민 추진 의지가 조금만 있어도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저층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필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수립 지역이랑 금회 수립 지역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저층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필요 지역을 봐야겠죠.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 저층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필요 지역이 발산 1동과 화곡 3동을 나타내고 있고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화곡역 상단부터 시작해서 우장산역 서초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큰 범위입니다. 강서구는 이곳을 저층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필요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게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이 저층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모아타운 지정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과연 어떤 곳이 차기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발산 1동부터 볼게요. 발산 1동을 보시면 소규모 아파트들이 이렇게 난개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들이 많은 곳들은 모아타운 구역 내에 포함되기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이곳들은 조금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또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주거지 위주로 구성된 블록들을 그려보니까 대략 이 정도가 그려지더라고요. 면적은 대략 45,000제곱미터 정도.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노후도를 확인해 보니까 노후도가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모아타운 지정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구역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노후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그린 구역계로는 노후도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능한 블록들만 독자적으로 가로정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구조로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화곡 3동은 어떨까요? 보시면 화곡 3동은 발산동과 다르게 주변에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없고 신축과 구축 다세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 주변에 이렇게 화곡역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자치구 사전 검토는 끝난 상태라고 해요. 그럼 남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밖에 없죠. 이 큰 공간 중에 역세권 시프트 구역을 제외하면 남은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가능한 구역을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구역 노후도를 확인해보니까 총 51%로 간신히 모아타운 사업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 기존 주택수를 보시면 단독 113세대, 공동주택 1143세대로 단독에 비해서 다세대 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면 결국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곳은 모아타운으로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사업성은 물음표인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화곡동 대부분의 모아타운이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여기도 제가 매물을 보니까 아직까지 정비사업 추진 프리미엄은 붙지 않은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린 곳이 아직 추진 움직임도 없고 또 실제 모아타운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강서구 도시발전 계획을 토대로 이 지역에 모아타운 지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이쯤이 후보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강서구의 차기 모아타운 후보지를 예상해보면 첫 번째가 이 화곡동 248동 인근 골목시장 구역, 그리고 두 번째 화곡역 서쪽 부근 화곡 푸르지오 인근 구역, 이렇게 두 곳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곳이 후보지가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주민들이 모아타운을 하고 싶다, 추진 의지가 있다면 강서구의 도시계획과도 정합성이 맞는 곳이기 때문에 모아타운 차기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이 주거 정비 활성화 방안은 구차원에서도 단기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추진 의지만 높다면 단기간 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들인데요. 여기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쳐둔 이 부분이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에요. 여기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데에 비해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 방법으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곳을 정비하는 곳은 결국엔 현재로선 모아타운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까 두 곳은 강서구에서 모아타운 방식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역 안에, 이 지역 안에 포함된 구역이고 모아타운 공모 요건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차기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내피셜이 가미되었고 당연히 후보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치구 도시 계획에 근거한 추론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근거가 없거나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시계획 분석을 통해서 종종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